언어 유희.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데 자꾸 그 대답을 유도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음, 음. 그게 아마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표정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질문을 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좀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한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 새로운 거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뭔가 진실된 말을 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듣는 것을 조금 더 잘 경청하면서 나한테 받아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말할 때는 어떤 이야기 할 때 가장 즐거워요? 말할 때요? 그냥 내가 막 웃거나 막 재밌었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었어? 뭔가 그런 거를, 나도 웃기고 내가 이걸 얘기해주면 그 사람도 같이 웃을 것 같다. 음. 약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얘기? 그런 얘기 중에 뭐 주제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니 아까 네, 제가 보면 네, 한나님은 네. 그 촬영 갔다 와서 이야기할 때 좀 즐거워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친구들이 막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맛집에 다녀온 후기에 대한. 맛잘알이시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진도 찍고 어떨 때는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줘요. 여기 언제 가면 가장 좋고 웨이팅 안 한다. 아니면 가격은 이 정도다. 음, 이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재밌고 사람들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묻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럼 한나님은 혹시 나답게 만들어준 말 그런 게 있을까요? 전 있어요. 저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음. 너무 제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겼던 일이 있을까요? 저 최근에 오디션을 봤는데요. 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이렇게 긴장도 되고 너무 큰 오디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나한테 기회일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온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마음은 어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야, 너무 즐거워가지고. 갔는데 이제 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웠군요. 네, 가니까 또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갔다가 오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말도 많아지고 제가 긴장하면 손발이 엄청 차가운데 가기 전에는 손발이 엄청 차가웠는데 나오니까 손발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만큼 나의 뭔가 에너지를 쏟고 오니까 또 한결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 오늘 잘했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을 거고 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나답게 만들어준 말 중에 순간을 소중히. 오, 왜 이 말을 딱 마음속에 담았냐면 어느 순간 제가 뭔가 놓치고 있었거나 아니면 깜빡하고 있었거나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을 소중히 해야겠다. 저는 지금 한나니까 이 대하는 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더 기억하려고 하고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순간을 소중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이제 지켜주는 말. 음, 왜냐하면 이 말이 힘든 순간들이 왔었을 때 오히려 빛이 나요. 음, 내가 순간을 소중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이 딱 연결이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음. 하나님도 그런 거잖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일상 속에서 뭐 맨날 피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고난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에 맞닥뜨렸을 때 그 말이 연결되면서 오늘은 잘 지나갔고 잘 즐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럼 다음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표현법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의. 제가 따뜻하게 녹이는 표현법이요? 저는 뭔가 공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리액션을 잘해준다거나 맞아요. 그럼
어떨 때 내가 좀 공감을 많이 해줬어요. 그 친구가 힘들어 보이거나 음, 아니면은 되게 진실된 말을 할 때 그런 거를 되게 힘든 말을 꺼냈을 때 오히려 눈을 많이 마주치고 더 조용히 들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40대가 되고 나서는 그 하늘나라로 떠났었을 때 있잖아요. 네. 뭐 친구가 누가 하늘나라 떠났다거나 안타까운 뭐 일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해줄 때 그때 나의 모든 감정이 이제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음, 이때는 내가 진짜 좋은 말과 다정한 말을 해줘야겠다. 평소에 못 했었던 말들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적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같이 울었어요. 아이고, 왜냐면 슬프잖아요, 너무. 네, 근데 그때 해준 말이 뭐 좀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방송에서는 말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말을 해주면서 나도 마음의 위로가 됐고 그 동생도 마음의 위로가 됐었던 그런 감정이 들어서 오늘 짧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 감정을 써서 하고 싶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나님 또 친구가 힘들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런 말을 잘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 감정 속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그쵸?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한나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상대방을 좀 믿게 하고 싶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믿고 싶게 한다는 말 이걸 조금 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뢰관계가 생기는 건지 그쵸? 아니면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걸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이 된 건지.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저는 항상 방실방실 웃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가 마음의 문을 여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진실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음. 제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나한테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고. 그쵸, 이건 나만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열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고, 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맞아요. 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 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떤 듣고 싶었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왔는데, 어떤 친구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 음, 때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쵸. 근데 때로는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까지 보면 감정적인 위로에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어, 현실적인 조언들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감정적 위로는 생각해보니까 어떤 하나의 코드 같아요. 우리가 웃음 코드가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위로의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아 진짜 오늘 위로를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친한 친구 중에 힘든 이야기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진짜 편한 사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 친구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힘든 일이라든지 뭐 슬펐던 일들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좀 겪다 보면 이런 말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괜찮다라는 말 아, 맞아요. 아니면 힘내라는 말. 음, 혹시 한나님은 어떤 말 들었었을 때 그 힘든 순간을 좀 잘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위로가 됐던 말 중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왜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저는 스스로 항상 저한테 괜찮다는 말을 못 해줬는데 음,
타인을 통해서라도 괜찮다는 말을 인정받으니까 뭔가. 그 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해주니까 맞아요. 그 말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네. 거리면서 내 마음을 또 녹여줬었던 거군요. 네네. 아마 우리가 괜찮다라는 말, 힘내라는 말,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친구한테 막 힘든 일을 하소연 하거나 넋두리를 터놓으면 끝을 낼 때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에는 진짜 작았는데 끝날 때 들으면 한 100배 정도 커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아, 이제 진짜 내가 괜찮은 거구나. 음, 나 안 힘들어. 음, 나 오늘은 진짜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뭐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말들이 괜찮아라든지 힘내라는 말. 맞아요. 저는 힘들었던 순간마다 위로해줬던 말은 그거 같아요. 어떤가요? 그게 대학교 때 받았던 시집 제목이에요. 하나님 또 아실 수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라 한 번 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받고 나서 되게 좋았던 게 시집이어서 시를 다 읽잖아요. 그쵸? 너무 마음속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책 제목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힘든 순간 이 말을 또 올리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힘든 건 그쵸. 뭔가 뭐가 나잖아요. 음, 둥글었다가 뭐가 나면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돌아와야 된다는 마음. 음, 그래서 20대 때는 이 말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되어서 잘 지나온 게 아닐까. 음, 30대 때는 그런 말이 없어. 그냥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뭔가 이런 말보다는 그냥 내가 현실을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20대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음, 분명히 와닿는 글귀 아니면 인상적인 문장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묘하게 좋은 긍정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해줬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연결될 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책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방송에서 이 책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음, 아니면 내 친구 중에서라도 뭐 좀 이렇게 그냥 알고 지낸 사람이 나도 이 책 좋아해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음, 뭔가 연결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의 명대사를 좋아하거나 어떤 장면을 좋아하는데 같은 장면을 좋아하면 기분 좋은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한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고마워입니다. 왜 그 말을 좋아해요? 어, 사랑해랑 좋아해 보고 싶어 약간 이런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네. 고맙다는 말은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저는 사랑해 보고 싶어 약간 이런 말은 남한테 잘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가족들한테 잘 못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라는 말이 더 내 마음속에 좀 더 간직되는 말이었군요. 네. 싫어하는 말은 혹시 있을까요? 사람들 이런 말 쓰면 좀 싫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 너무 싫어요. 그거는 좀 이렇게 무례한 말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은 보고 싶어. 음. 이 말이 언제 가장 좋았냐면 제가 이거 첫 이야기를 할게요. 군대를 갔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랑 많이 떨어져 지내잖아요. 가족. 근데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문희야 보고 싶어라는 말들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음. 보고 싶다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이성 간에 많이 쓸 수가 있지만 뭔가 이 인류애를 느끼는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제가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잘하고 나왔으니까. 음. 그래서 어느 순간 연말이 됐을 때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오랫동안 못 봤던 지인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만나요. 음. 문희야
우리 오랫동안 못 봤잖아. 보고 싶은데 한번 볼까? 뭐 이렇게 보고 싶어라는 말 딱 정확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장 안에 잘 녹여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싶어서 꼭 만나고 고맙다는 말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색 질문 두 가지 하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한 편의 책이라면 첫 챕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 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일기를 쓸 때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해요? 안녕, 일기장아? 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 안녕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되게 다정하기도 하고 친근한 말이군요. 네, 친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슬프기도 하고, 약간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안녕이. 안녕이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잖아요. 네, 만났을 때도 안녕이지만 갈 때도 안녕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책의 첫 챕터의 첫 시작은 책 페이지에 딱 정중앙에 안녕?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네. 저는 책을 쓴다면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비슷한 그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챕터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챕터 전에도 열어보면 그 뭔가 한 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장으로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저도 책을 쓴다면 오늘 당신이 이 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혹시 내 책을 나중에 구매하신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 너 생각이 나서 연락이 온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야, 고마워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겠죠? 그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거는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인 거죠. 음, 너 생각이 났다라는 거. 음, 그러면 친구가 어떤 말을 해줬을 때 가장 또 좋아요? 너 생각이 나서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을까요? 저는 친구한테는 보고 싶다는 말. 오히려 친구한테는 보고 네, 싶다. 친구한테는 보고 싶다. 음. 음, 저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뭉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근데 그런 걸 좀 미신으로 믿어요. 어떤 거요? 신발끈이 풀릴 때 누군가 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 보면 신발끈이 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 내 생각하고 있나 보다. 세상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냥 미신 같은 음, 음, 음. 말인데도.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나도 모르게 신발끈을 꽉 묶었는데도 풀리더라고. 또 누가 내 생각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맙고 기분 좋지 않을까. 저처럼 뭐 웃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신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 오랜만인 것 같지가 않고요. 왜 이렇게 엊그제 본 것 같죠? 진짜 문희님하고 함께 하면은 진짜 매일이 항상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댓글도 많이 음, 남겨주시니까 그게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이번에는, 저희가 나눴던 대화 주제가 또 너무 신선해서, 음.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또 너무 좋았고요. 오늘 했었던 오프닝과 사연, 주제까지 아마 하나님의 삶과 좀 연관된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일, 꿈이니까 지금 한나님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또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님 목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전에 방송을. 한나님 목소리가 참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냐고 물어본다면 허스키한데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는 게 한나님이 아닐까. 지금 막 좋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뭐 감사하다는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참. 방금 제가 한나님 표정 보고 저도 기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올 때도 좋은 소식과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나님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 @gmail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진심은 통한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